안녕하세요.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입니다. 최현덕 코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월요일장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코스피는 다행히 현재는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월요일장 오후장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반도체 어닝 쇼크. 네. 그러니까 지난주가 우리 4일째 하락 나왔고 오늘도 하락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반도체 어닝 쇼크로 인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다 빠지면서 코스닥이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실적이 안 좋았죠. 네. 다 적자였고 하이닉스 적자,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분 적자. 그때도 기억을 해보시면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 네. 하루 이틀 변동 나왔다 바로 다 올랐거든요. 네. 오늘도 이번에 이제 한변호체 실적 발표하면서 좀 빠진 부분인데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는 3분기까지 실적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4분기부터 좋아지는 거고 내년부터 크게 좋아지는 건데 그런 부분 봤을 때 오늘 변동이 있은 다음에 또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특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대주주 매도 이슈가 있었는데 꼭 기사 나온 게 이제 꼭 대주주가 판 것처럼 나왔지만은 대주주의 그 친인척, 네. 뭐 고모나 이제 뭐 그 조카 같은 분들이 조금 5개월 전에 매도한 게 나온 거고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도 장내 매수를 공시했고요. 네. 오늘 아침에도 약 30억 정도 매수하면서 공시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한미반도체가 또 이 역대급의 배당금까지 지급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 반도체 어닝 쇼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셨을 때 네. 항상 급락 이후 바로 급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매수 기회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잠시 뒤에 또 반도체 관련주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후장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런 시장 속에서 최현덕 코치님은 어떻게 시장 전략을 세우셨을지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되는 미중 정상회담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미중 관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의 최대 수혜가 네. 반도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보시면 미국이 급등했잖아요. 네. 근데 크게 급등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면 국채 금리가 조금 올랐다가 빠진 건데 네. 그것 때문에 나스닥 2% 올랐고 필라델피아가 4% 올랐거든요. 네. 얘기는 미중 정상회담이 중국 외교부에서 공식 확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미국은 이제 백악관이 한다고 그랬지만은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중국 외교부에서 정상회담 확정하면서 그 다음 날 엔비디아에 또 중국 칩 이제 발표하는 거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올랐던 건데요. 결국 이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네.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밤부터가 되겠죠. 이 정상회담이 또 반도체를 끌고 올라갈 것이고 우리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거고요. 이 G2 국가의 어떤 화해 모드 같은 경우는 이 전 세계적으로 또 세계 경제에 어떤 그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좀 기대하면서 오히려 지금의 하락은 또 기회로 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의 하락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의 시장 전략 한마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반도체 장비 관련주인 PSK 홀딩스와 또 한미 반도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 HBM 관련주에서 핵심적인 종목들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딱 네. 두 개만 볼 텐데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이 PSK 홀딩스뿐만 아니라 한미 반도체 다 급등 나왔잖아요. 네.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건데 역시나 이 한미 반도체 쇼크 때문에 그런 건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쇼크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다만 그 쇼크도 그렇게 쇼크 정도는 아닌데 대주주 문제라든가 또 지금 사실 시장에 빠지는 이유가 이 공매도 금지를 시켜놓으니까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하다 보니까는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나오면 전반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선물 매도가 좀 진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다시 결국은 또 반도체 위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급락이 나왔던 종목들 아직까지 매수 못한 무리를 한다면은 오히려 매수계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겠고 한미 반도체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한미 반도체 차트 보시면 오늘 또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네. 지난주 시간에 하한가 들어갔다가 이제 오늘 하락 출발했고요. 지금 다시 올라서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요 정도가 또 매수 구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저는 이번 주 흐름 봤을 때 지금 오늘 하락 나왔지만은 이번 주 안에 다시 상승 전환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런 종목들 매수 기회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미반도체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보여줬고 또 현금 배당 이슈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네. 추가 상승 가능하다는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우주항공청 골든타임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우주항공청이 경남에 신설된다는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의 나사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그런 거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지금 그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데 21대 마지막 국회가 다음 달 9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총선 기간 들어가기 때문에 네. 지금 이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빨리 우주항공청을 통과시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주항공 관련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연내 우주항공청을 출범하지 못할 경우에는 또 내년 4월이 지나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네. 이 버진 갤럭시를 보게 되면 이제 바닥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우주항공주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고 지금 이 우주항공의 이제 어떤 글로벌 패권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거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나사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는 게 굉장히 좀 빨리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 노력이 아마 이번 달에 있을 것이다. 지금 모건 스탠리에 의하면은 지금 우주 산업이요. 2020년도에 480조 원 규모였는데 네. 2040년까지 1,370조 원으로 약 3배 정도 커진다고 합니다. 네. 그에 맞춰서 우리 정부 같은 경우도 지난 12월 달에 우주산업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현재 1%밖에 안 돼요. 이거를 지금 2045년까지 우주시장 점유율을 10%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예산을 2017년까지 1조 5천억을 배정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정부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우주항공청이 이번 달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이와 관련된 기업을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 산업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뒤처지면 따라잡기가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우주항공청의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AP 위성 대표적인 우주항공 관련주로 꼽힙니다. 누리호 발사 때마다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주가는 지금 충분히 바닥권에 있고요. 네. 위성 단말기를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우주항공 이야기 나올 때마다 산업이 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주 이력을 보게 되면 이미 아랍에미리트의 이 위성통신 신사업체도 납품을 했고요. 국내에서는 정부의 어떤 그 정부 과제를 여러 차례 수주하면서 지금 9월 말까지 수주 잔고만 298억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우주항공 하면은 실적이 크게 안 나온 부분이 있는데 네. 이미 해외 수주와 국내 정부 과제를 따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우주선 발사 비용 절감에 기여한 그 과제가 있는데 200mN급의 이 고출력 전기 시스템을 이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그 연구 성과를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방전 시험 1시간 동안의 안정적인 이 연속 방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발사 비용 절감했다. 그러니까 발사 비용을 25%에서 많게는 50%까지 절감했다고 네. 하는 건데 위성체의 무게의 50%를 지지하던 연료 무게를 75%를 줄이다 보니까는 네. 지금 발사 비용의 많게는 50%까지 이제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주항공청에 설립되면서 지금 어떤 우주항공 섹터에 대한 좀 그 수급 들어간다 한다면은 네. 아마 AP 위성이 가장 먼저 올라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P 위성 호실적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주항공청 설립까지 30일도 채 남지가 않았는데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주가가 보시면 이제 따로 한번 분리상장하고 나서요. 네. 주가 바닥권을 헤매고 있는 건데 이번에 바닥에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 요새 보시면 이제 사실 그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 빠진 기업도 있는데 네.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지금 이제 국회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그런 일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다시 한번 요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2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2,8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으로는 AP 위성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2,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외국인이 집중 매수 중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업황은 바닥을 찍었습니다. 이제 반등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외국인들의 매수세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그 두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네. 항상 반도체 껴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사실 시장에서 할 만한 게 없고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 월요일 하루 딱 올라가고 나서 네. 화, 수, 목, 금 오늘까지 빠지고 있는데 맞아요. 사실 금요일까지도 강하게 올라갔던 게 반도체거든요. 그만큼 외국인이 집중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변동성 장이 나왔을 때 또 한 번 매수 기회를 주는 게 반도체다. 그만큼 제가 계속해서 반도체를 갖고 나오는 이유인데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요.
지금 외국인이 집중 매수하고 있는 게 반도체다. 네. 반도체 하면 대표하는 게 삼성전자, 한일산이 있습니까? 네. 지난주까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8천억 매수했고요. 하이닉스는 5천억 가까이 매수했는데 외국인 순매수 1등이 삼성전자, 네. 2등이 하이닉스입니다. 오. 그만큼 매수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오늘도 사실 코스닥 쪽에서 한미 반도체 때문에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은 네.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도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매수하고 있었어요. 오. 그만큼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올라간다 가정했을 때 반도체만한 게 없다라고 보는 거고 일본 정부 같은 경우도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서 130억 달러 약 2조엔을 이제 할당한다고 하는데 원래 또 반도체는 원래 일본이었거든요. 네. 근데 일본 산업이 이제 좀 최근에 이제 한 10년 동안 좀 죽으면서 좀 안 좋았던 건데 그런 과거 영광을 되찾겠다라는 게 있는 거고 지금 대만 보도에 의하면은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대만에 내년에 4천억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 반도체 굴기에 있어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주제도 반도체가 될 것 같아요. 네. 중국이 가장 중요한 게 대만 문제와 반도체거든요. 그만큼 반도체가 그 가장 또 핫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실적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좀 빠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실적이 잘 나오는 또 우량주가 있습니다. 그 종목을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함께 앞으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득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동진세미캠을 가져와 주셨는데요. 동진세미캠은 또 실적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세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한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네. 지금 2분기, 3분기 같은 경우도 400억에서 5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찍으면서 그러니까 소재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그 실적은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포토레스트를 만드는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원래 포토레스트가 일본에서 거의 독점하던 부분이었고요. 네. 지금 일본의 독점률이 85%가 올라있던 건데 동진 세미캠 독점을 하면서 이제 일본 독점률은 한 70% 정도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에서 침투율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원래 이제 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를 공급하는데 반도체 소재가 거의 50%,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소재가 30%. 최근에 2차 전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좀 매출 비중은 좀 저조하다. 그래서 이 반도체 소재에서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가 감산에 나서면서 네. 실제 내려왔던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감산이 종료가 되면서 내년부터는 또 오히려 지금 뭐 증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동진세미캠도 바닥을 쳤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3분기 실적도 네. 지금 428억 발표했는데 다른 뭐 그 장비 종목들에 비한다고 한다면은 네. 소재 기업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보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그 포토레스트에 있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EUV용 포토레스트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 회사가 한 60에서 70%까지 이제 의존하고 있는 건데 이걸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침투율이 높아진다 한다면은 이제 실적이 더 잘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근데 침투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소재 국산화가 지금 굉장히 세잖아요. 그런 만큼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동진세미캠의 소재를 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EUV 시장이요. 2021년도에 5천만 달러에서 2025년까지 1.5억 달러까지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재 기업인 동진세미캠은 오늘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바라볼까요? 이게 작년에 이제 실적 전망에 좀 그 한 증권사에서 네. 굉장히 악의적으로 말하면서 되게 빠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저평가고요. 실적 대비해서 퍼가 10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만큼 정말 싼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 42,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3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으로는 동진세미캠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42,000원, 손절 라인은 3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오후 4시에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즉 반도체 갖고 있는 분들 상당히 좀 무섭고 불안할 수 있는데 이 전 세계적인 흐름을 알고 계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수계를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전 세계적인 흐름을 제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도 검색하시고요. 오늘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에 공개 방송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일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